뉴욕 증시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따른 유통업체들의 매출 증가 호재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재정 위기가 점차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 협정 쟁점 현안 해결을 위한 추가 협상을 제기합니다. 자동차 무역 불균형 해소 방안과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 산업 생산이 전월비 4.2% 줄어들며 3개월째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는 3.4%로 전월보다 1.5% 줄며 10개월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으로 내부 자금은 늘었지만 불투명한 전망으로 투자를 미루면서 상장사 유보율이 700%를 넘어섰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12월 결산법인 553개사의 지난 9월 말 현재 유보율은 721.62%를 기록했습니다. 네, 출발 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호재가 있었지만 유럽에서 들려나오는 재정위기 문제가 연일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 모두 다 좀 하락세를 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감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0.3%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에는 188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후반부에 이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그나마 낙폭을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고요. 원달러 환율은 7원 정도 내리면서 장을 마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유독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0.9%대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중국 증시는 0.3% 거의 내리면서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긴축 우려가 연일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럽에서 들려오고 있는 각국들의 이 재정위기 문제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마감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이죠. 이하긴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들려주시죠. 네,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금융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재정위기 확산 우려가 지속되면서 29일 뉴욕 증시가 부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만 장 막판 은행주의 강세 등에 힘입어 낙폭을 크게 줄였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9.51포인트, 0.36% 하락한 11,052.49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64포인트, 0.14% 떨어진 1,187.76에, 나스닥 지수는 9.22포인트, 0.36% 내린 2,525.34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다우지수는 장 초반 한때 11,000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JP모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 은행주들은 모두 1% 안팎 상승했습니다. 은행들이 내년 1분기에 배당금을 상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들 은행주에 대한 매수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유럽 문제가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구제금융 승인 소식이 들려왔지만 이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으로 전이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네.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은 지난 28일 브뤼셀에서 개최한 긴급회의에서 아일랜드에 대한 850억 유로, 1,13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구제금융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위기가 포르투갈 및 스페인 등 인접 국가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를 예견했던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다음번 구제금융 대상은 포르투갈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진짜 문제는 스페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페인은 큰 코끼리와 같아서 이를 지원할 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향후 3년간 만기 도래 국채 규모는 3,500억 유로에 달하는 데 비해 유럽 재정안정기금의 가용 자금은 전체 4,400억 유로 중 2,550억 유로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국채 신용 부도 스왑 프리미엄도 사상 최고치로 뛰었습니다. 시장 모니터 기관인 CMA에 따르면 이날 포르투갈의 국채 CDS 프리미엄은 전 거래일 대비 36.5bp 뛴 538.5를,
스페인 국채 CDS 프리미엄은 24.25bp 오른 347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네, 유럽에서 이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소식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에서 호재성 재료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블랙 프라이데이 이 매출이 좀 많이 늘었다 이런 뉴스가 들려오고 있는데 주가에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거든요. 어땠습니까? 네네. 전미 소매연맹에 따르면 추수감사절이던 지난 25일부터 블랙 프라이데이를 거쳐 주말인 28일까지 지난해보다 8.7% 늘어난 2억 1,200만 명의 쇼핑객이 상점을 찾았거나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출 규모도 450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9.2%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 아마존닷컴은 1.3%, 의류 소매업체인 에버크롬 MP치는 0.62% 상승했습니다. 반면 백화점 업체인 메이시는 2.23%, 노드스트롬은 2.36% 내렸습니다. 네, 국제 유가 그리고 금값 상황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수요가 좀 늘어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2%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상황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네, 국제 유가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서부 텍산 원유 가격은 지난 주말 종가보다 1.97달러, 2.4% 오른 배럴당 85.73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유가는 유럽의 한파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실적의 개선, 북한과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불안감 고조 등의 영향으로 급등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상 한파와 폭설로 전기 공급이 끊기거나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고 휴교령이 내려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금값 역시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 강세를 보였습니다. 12월 인도분 금값은 지난 주말 종가보다 3.60달러, 0.3% 오른 온수당 1,36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이하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 지점의 최철원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시장 1900선 아래로 또 내려갔습니다. 전 업종에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좀 부진한 장이 이루어졌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출발은 좀 좋은 스타트는 괜찮았었는데 장중에 20포인트까지 하락을 좀 하고 장중에 음봉이 떨어지면서 시장이 조금 연평도 사건 이후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지는 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매수 주체가 없다 보니까 시장이 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 있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조금만 해버릴 경우에도 지수 낙폭이 좀 크게 장중에 좀 변동성도 크게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 좀 지금 며칠째 이제 이어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주체별로 움직임을 한번 살펴봐도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매도를 좀 확대를 하면서 거의 188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시장 주체 자체가 지금 최근에 사주는 쪽이 외국인 쪽 말고는 시장에 매수 주체가 없던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낙폭이 좀 크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지만 이제 연기금 쪽이나 이런 쪽에서 장중에 낙폭이 좀 크게 나오면은 하반 경기 시장에 대해서는 연기금이 좀 매수 좀 유입이 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의 낙폭을 좀 줄여가는 그리고 개인들도 이제 좀 많이 빠지니까 조금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부분들로 인해서 낙폭을 좀 줄이고 끝났던 어제 시장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특징적인 부분이 이 기관이 매수를 하긴 했는데 연기금이 또 오랜만에 매도를 했어요. 예, 지금 시장이 어차피 장중에 좀 많이 빠지고 그러면은 연기금들이 언제나 좀 바닥에서는 매수에 좀 유입을 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고 지금 어차피 하반기 때 아직까지 연기금 쪽에서 매수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다고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지금 시장 전략은 시장 기대치를 좀 가져가는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들이 과연 얼마나 매도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다시 기존에 가지고 왔었던 매수 포지션을 다시 돌아올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지난주 사건 이후로 외국인들 쪽에서도 조금 관망세나 투자 적극적으로 다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내일까지 지금 한미 연합 훈련들이 마감이 되는 상황까지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런 지정학된 리스크가 시장에서는 이제 다 소화됐다고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좀 다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외국인들도 좀 관망세를 가지고 강하게 좀
매수세로 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시점으로 좀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외부 악재 때문에 이 투자 주체들도 우리 시장을 조금은 더 바라보자 이런 시각을 유지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 이 연기금 쪽에서 16거래일 만에 이 매도세가 나오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저희가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 어떤 부분을 좀 저희가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계속 시장들이 음봉이 나오면서 좀 내려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양봉이 한번 나와줘야지 시장의 투자 심리 자체가 좀 다시 좋은 쪽으로 호전이 좀 되지 않을까. 네. 계속 장중에 뭐 스타트는 괜찮았는데 장중에 매도세로 인해서 매수 주체 전혀 뭐 사자세가 들어오지 않고 뭐 매수 주체 뭐 외국인 개인 기관들이 같이 팔자 이렇게 나오면서 장중에 뭐 낙폭이 좀 크게 나와버리고 장이 좀 흔들리는 부분들인데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려면은 일단 투자 심리 자체가 좀 회복이 좀 되는 포인트가 좀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네네. 부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어차피 이런 포인트도 외국인들이 좀 가져와 줘야 될 것 같고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조금씩 팔고 있는 부분들이 매도량이 좀 줄어가면서 네. 다시 매수로 좀 부각이 되면서 장중에 좀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개인이나 기관 쪽에서도 투자 심리가 좀 바뀌어가는 네. 그런 포인트로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뭐 리서치 자료나 보시고 그러면은 시장 분위기는 분명히 관망 자세로 좀 바뀌었습니다. 네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장은 분명히 올라갈 거라는 기대치가 상당히 컸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런 돌발 변수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 시장은 이제 한 발짝 물러나서 약간의 관망 자세로 좀 시장을 좀 보시는 게 나은 것 같고 네네.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그래도 이런 장은 좀 지수 낙폭은 50~60포인트 빠졌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IT나 자동차 업종들은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아직 좀 보기는 좀 이르거든요. 네. 물론 자동차 업종은 좀 빠진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이런 IT나 자동차 업종에서 아직까지 이익이 났던 부분들 네네. 이런 부분들은 이익 실현을 좀 하셔가지고 네. 현금 비중을 좀 확대를 해놓고 시장에서 다음에 이제 저가 메리트가 발생을 했을 때 네. 다시 종목을 좀 찾으셔가지고 들어가시기 위해서 현금 비중을 좀 확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네. 아무래도 지금은 업종이 완전히 편중이 좀 돼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투자 심리가 죽게 되면 코스닥 시장 자체는 회복하기까지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네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당분간은 좀 매매를 좀 자제를 하시고 네네. 거래소 대형주 쪽으로 그리고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부각이 되고 있는 IT나 자동차, 네. 화학업종 위주로 해서 네. 단기적인 좀 매매로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전략이지 않나 그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쯤 되면 질문 또 드리죠. 네. 어느 정도가 가장 적당할까요? 제가 뭐 현금 비중을 뭐 15%, 10% 이렇게 많이 가져가지 말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런 변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최소한 30% 이상 네네. 이제 이렇게 좀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면은 분명히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줄 거라고 시장을 좀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현금 비중을 한 30~40% 정도까지는 조금 늘려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금 비중 30% 정도는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즘 들어서 M&A 관련 재료 가진 그런 대형주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현대건설이라든지 외환은행 거기에다 우리금융까지 이렇게 좀 굵직한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군들도 변동성을 점차 키워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으로는 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현대건설이 지금 흐름이 상당히 재밌는데 네네. 처음에 1차 협상 대상자가 현대그룹이 발표가 나면서 장중에 뭐 거의 하한가까지 내려가서 지금 상당히 낙폭이 많이 떨어졌다가 외국인들이 지금 사자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서 낙폭을 네. 많이 줄였었는데 어제 또 MOU 체결했다는 공시가 나온과 동시에 네. 뭐 한 5,000원 가까이 갑자기 좀 급락을 해버리는 그런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오는 지금 현대건설인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물론 현대차와 아직까지 현대그룹이 신경전은 비슷한 건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칼은 현대그룹이 지고는 있겠지만은 네. 우세한 그런 포지션에 있긴 하지만은 현대차에서 지속적으로 좀 반대 의사를 계속 표현을 좀 하고 있고 네네. 박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장중에 좀 변동성 크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네네.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서 현대건설이 협상자가 되든지 아니면 만약에 탈락이 돼서 현대차가 되게 되면은 네네. 오히려 또 현대차 쪽에 붙었을 경우는 현대건설이 올라오는 속도가 좀 상당히 더 빠를 걸로 좀 예상이 좀 되고요. 네네. 만약에 이게 현대차가 패해서 네네. 현대그룹 쪽으로 넘어가더라도 현대건설은 어느 정도는 좀 올라올 수 있는 기존에 현대그룹이 협상자가 됐다고 해서 가격 하락이 나왔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네. 회복을 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좀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현대건설도 한번 조금씩 담아보시면은 분명히 좀 가격 메리트는 좀 발생된 상태, 그리고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좋은 시각이 좀 유지가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내려왔을 많이 좀 장중에 하락폭이 크게 나오는 날은 현대건설도 한번 매수를 좀 해보셔도 될 것 같고, 네. 은행업종들도 상당히 뭐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은행업종이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은행업종도 장기적으로 어차피 보시면은 조금씩 포트폴리오 내에서 좀 담아놓으시라고 제가 계속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를 하겠다고 네. 그쪽으로 좀 인수 의사를 좀 표시를 하고 나서 우리금융이 M&A 재료가 좀 사라지면서 시장에서 네. 그렇게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하나금융을 이제 제외시키고 자체적인 지금 M&A를 하기 위해서 자사주 부분이나 이런 네. 부분들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또 하나금융 쪽으로 넘어갔을 때보다 더 좋은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금융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하나금융하고 외환은행의 이런 관계들은 아직까지 뭐 노사적인 문제, 외환은행 쪽에서 지금 상당히 반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시장에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네. 이렇게 좀 마찰이 있을 경우에는 당분간은 조금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발생하기 좀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되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은행주 섹터에서 종목을 찾으신다면은 우리금융 쪽이 조금 네. 더 낫지 않나.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의 관심 종목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흐름 그리고 또 향후 전망까지 자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장은 상당히 좀 관망적인 자세가 좀 필요한 포인트에서 네. 시장 업종들이 상당히 좀 편중이 좀 많이 돼 있습니다. 네. IT 업종이 지수 조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한 모습으로 좀 장을 좀 잘 받쳐줬고 네. 거기다 자동차 업종은 약간의 하락이 있었지만 워낙 급등이 많았었기 때문에 약간의 가격 눌림목은 어느 정도는 견뎌낼 수 있는 포지션, 그리고 화학 업종들도 잘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업종 중에서 지금 매매를 계속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IT 업종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LG 디스플레이를 지금 한 3, 4주째 제가 지금 계속 가지고 오는데 네. 굳이 종목을 바꾸시지 않고 종목들이 목표가가 나왔을 때는 매도를 하고 네. 다시 뭐 가격 조정이 좀 나오면 다시 매수를 해서 다시 목표가 설정을 해서 매도를 좀 하는 네네. 그렇게 박스권 장세에서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좀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에서는 약간 좀 좋은 전략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지난주에 목표가를 42,000원 말씀드렸는데 목표가 좀 달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번 주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보시라고 LG 디스플레이를 4만원 이하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 목표가를 이제는 한 단계 조금 더 올려서 네. 목표가를 1차 목표를 43,000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3,000원. 예, 그리고 네. 손절가는 밑에 매물대가 위치하고 있는 38,000원이 깨졌을 경우에는 네. 예, 좀 매도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어차피 시장은 지금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여건들, 물론 대외적인 리스크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악재가 지금 호재보다는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약간의 소극적인 매매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주도 종목이고 주도 업종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이런 업종에 한해서 좀 매매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LG 디스플레이 최근에 움직임 폭이 상당히 몇 번 똑같은 패턴을 보여줬던 이런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네. 대응하시기가 상당히 편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도 LG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한번 매매를 좀 해보시라고 이번 주도 LG 디스플레이를 제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급 어떻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양 매도가 나왔어요. 물론 매도는 나왔지만 기관 쪽의 매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최근에 죄송합니다. 지금 최근에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상당히 좀 전방위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IT 업종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LG 디스플레이가 더 많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부담이 좀 있겠지만 그래도 기관 쪽에서 전방위적으로 매수를 해준다는 것 자체는 어차피 하반 경직선 어느 정도 나온다. 물론 기관 쪽도 손절을 할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종목이 빠지게 놔두지는 않을 거라고 예,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쪽의 수급이 적극적인 최근에 좀 샀던 물량들이 크게 좀 시장에 흘러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더 있을 걸로 예, 그렇게 판단이 돼서 수급적인 부분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라고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수급 걱정을 하지 마시고 한번 사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LG 디스플레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매 최철원 대리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 속 테마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에 김지롱 실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이 항공주, 여행주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그래서 두 종목을 살펴봤는데 악재가 돌발적으로 또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전혀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북한발 악재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네. 모든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IT 종목이 그나마 좀 선방을 해줬고요. 네, 그동안 이제 시세를 이끌던 종목군이라서 좀 많이 버텨줬던 모습인데 그 외의 종목들은 조금씩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여행 관련주들은 또 이제 아무래도 국가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여행 수요가 좀 줄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고 해서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빠졌는데요. 그래서 모드투어 같은 경우 손절 가격도 이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손절 처리가 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막 급락을 하거나 추세적으로 이탈을 할 정도로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손절 가격을 제가 33,900원으로 잡아드렸었는데 손절 라인을 31,100원으로 조금 더 낮추고 다시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기적으로 북한 리스크에 따른 여행객 수요가 뭐 좀 줄 수는 있겠지만 큰 펀더멘탈이나 수급 부분에서 제가 좀 주의 깊게 본 부분은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수급 부분인데요. 크게 변화가 안 보였습니다. 오히려 빠질 때도 추가적으로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도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큰 손들을 좀 따라가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뭐 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지난번에 언급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선침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시아나항공도 뭐 비슷한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아직도 뭐 손절 라인 이탈하지 않았고요. 분할 매수 가격 라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종목 다 보유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투어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주목을 해야 된다. 추세를 좀 따라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손절 라인을 조금씩 조정을 좀 해주셨습니다.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는 31,100원선을 손절선으로 제시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아시아나 항공도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뉴스 어떤 내용이죠? 예, 오늘의 뉴스는 빗나간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 IT주 발목 잡나라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11월 들면서 거의 뭐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IT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매기 시간이기 때문에 좀 테마주 같은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뭐 구제역 뉴스도 나오고 그래서 테마주 구제역 쪽을 소개해드릴까 했는데 좀 자주 나오는 테마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테마주의 흐름을 봤을 때 뭐 원자력 테마나 철도주 테마, 뭐 최근에 있었던 전자주 테마, 전쟁주 테마 다 봤는데 테마주 지속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며칠 하루 이틀 정도 크게 상승하고 또 급락하고 하는 모습이 자주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리기도 뭐하고 정말 매매하시기도 전 추천드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IT 또 오늘 안 좋은 뉴스도 나오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 엊그제도 또 안 좋은 뉴스 나오긴 하는데 하지만 하방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물리셔도 상관없겠다 정말 그 정도로 생각하는 업종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뉴스부터 말씀드리면요. 어제 나온 뉴스가 되겠는데 빗나간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 IT주 발목을 정말 잡을 것인가. 이제 연말 최대 쇼핑 대목인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생각보다 좀 못 미쳤다라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뒤쪽에 보면은 온라인 판매 요즘 들어서 이제 판매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많이 판매되는 추세이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 집계치에는 온라인 판매 부분이 포함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치가 제 생각에 조금 더 낮게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 그 때문에 IT 주도의 상승 모멘텀은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또 우연치 않게 제 앞에 나오신 분이 LG 디스플레이를 추천하셨다고 들었어요. 작가님한테서 뭐 생각은 비슷하구나, 그만큼 좋은 종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번 같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는 너무 좋은 뭐 종목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투자 포인트는 이 뭐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가 좀 미비하다고는 했지만 아직 저는 실망하기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절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주요 매출이 급증하는 시기 때문에 기업 실적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재고 소진과 패널 수요 반등 예상에 따른 업황 정상화 기대감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좋다고 봅니다. 우선 IT 업종 흐름, 제가 이제 뭐 오늘은 LG 디스플레이랑 하이닉스를 추천을 드릴 건데요.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 테크윈,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들이지만은 이 IT 5개의 업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일 첫 번째 있는 종목이 LG 디스플레이고요. 네. 그 다음이 하이닉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하이닉스 쪽으로 추천을 드리고, 아마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IT 종목들 정말 흐름이 괜찮다면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삼성전기나 삼성 SDI, 뭐 테크윈 같은 종목도 추천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LG 디스플레이만 보면은 네, 죄송합니다. 앞선 분이랑 조금 뭐 목표가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네네. 뭐 매수는 저도 뭐 비슷합니다. 오늘 시가부터 매수 가능하시겠고, 뭐 그 이하로 눌릴 때마다 저는 뭐 정말 부담 없게 그냥 이번 달 내내 음봉일 때마다 매수하셔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손절가도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손절할 생각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39,900원이 이탈할 경우에는 우선은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손절하신 후에 밑에서 재매수 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42,500원, 2차는 45,000원, 그리고 3차는 47,500원까지 3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내년 한 2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목표를 좀 길게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종목 이제 하이닉스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딱 마침 아침에 뉴스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뭐 생각보다 이익 전망치가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며칠 전에 이제 삼성전기 때도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지수가 좀 눌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번 이 문제로 인해서 약간 조정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경쟁사 감산 소식이 호재로 얼마 전에 작용하면서 크게 올랐던 부분, 그리고 공급 과잉 우려감이 해소된다는 부분 때문에 단기적으로 눌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악재, 어떻게 보면은 개별적인 악재잖아요. 근데 이 악재일 때 밑에서 받아주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신 저가 매수인 경우는 정확하게 바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역시 이번 달 내내 뭐 음봉일 때마다 뭐 장대 음봉이면 더 좋겠죠. 그럴 때마다 분할 매수 괜찮으시고요. 또 이번 악재에도 불구하고 또 생각보다 크게 뭐 지지를 받아주거나 아니면 반등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가에 어느 정도 매수해 주시는 것도 전 좋다고 봅니다. 네. 단기 매매자분들 같은 경우는 24,400원 이탈 시에 좀 비중 줄이셨다가 또 재매수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선 목표가가 확실합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26,000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27,000원, 이 정도는 아마 올해 안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3차 목표가 3만원 같은 경우는 역시 내년 2월 정도 전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지금 IT 종목 같은 경우 언론에서도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되고 있어서 분명히 긍정적으로 다들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네네. 갑자기 며칠 전부터, 그리고 어제 오늘 뭐 IT 종목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또 고점 매수한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큰 흐름 자체는 뭐 변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올라가는 상승 추세 내에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변동성만 있을 뿐인데, 이제 잠깐 내려가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뭐 4주 전, 뭐 3주 전부터 추천을 드렸는데, 그때 사신 분들은 어느 정도 뭐 수익 실현하시는 부분도 괜찮으실 테고요. 근데 눌릴 경우에는 다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저는 내년 초까지는 IT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종목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LG 디스플레이, 하이닉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네.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와 관련된 그 뉴스를 함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IT 업종에 대해서는 당장은 좀 부진할 수도 있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 비중을 좀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의 김진홍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현재 아직 시작을 하지는 않았고요. 코스피 이 약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이 어제 이 강세로 마감이 되는데요. 어제 장 같은 경우 코스닥 이 0.1% 소폭 오르면서 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도 역시 상승 출발할 것으로 현재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KB금융, 삼성생명, 기아차까지 이 많은 업종 쪽에서 지금 현재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낙폭이 축소가 되고 있고요.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간간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동시효과도 이제 마치고 다시 정규 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구체적인 내용 저희가 잠시 후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하락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입니다. 0.6% 내리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포스코는 오르고 있습니다. 이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44만 원 선까지 내려가면서 좀 저가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어제 보여줬었고 오늘 역시 0.2%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 0.8% 내리고 있고요. 기아차 0.4% 각각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0.8% 내리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하락세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KB금융 두 금융주의 선두 주자들이 나란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저 아래쪽에 보시면 삼성생명 0.1% 소폭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에너지 0.3% 오르고 있고요. 저희가 LG 디스플레이와 하이닉스 살펴봤는데 시총 순위도 나란히 있네요. 네, LG 디스플레이는 0.8% 내리면서 출발을 했고요. 지금 하이닉스가 낙폭이 좀 심한데요. 3.8% 내리면서 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LG는 0.1% 내리고 있고요. SK텔레콤, 롯데쇼핑 0.5에서 0.9% 내리고 있습니다. KT는 반면에 0.1% 오르고 있고요. 우리금융 0.7% 또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그리고 NHN, 삼성화재, 기업은행은 큰 변화가 없이 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1890을 가리키고 있고요. 5.53포인트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름세죠. 496선을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어제 5%대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도 그 추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 정도 오르면서 아주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서울반도체는 보합권이고요. SK브로드밴드, 강보합, 그리고 CJO 쇼핑은 약세입니다. 메가스터디 1.5% 오르면서 19만 원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 0.1% 오르고 있고요. OCI 머티리얼즈 1.2%, SFA가 1.5%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네오이스게임즈와 그리고 또 다음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IT 정보기술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흐름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GS홈쇼핑과 SK컴즈는 현재 보합권이고요. 성화이텍 역시 비싼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산하이메탈, 하나투어, 실리콘웍스 0.4에서 0.7%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차바이오에는 만원선 아래로 내려와 있죠. 0.3%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림이 0.2% 내리고 있는데요. 구제역 관련 소식이 들려지면서 이 닭고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크노세미캠 1.3% 오르고 있고요. 멜파스는 1.1% 오르고 있습니다. 크레듀가 2.4% 급등하고 있고요. SG텍 1%, 동국에센스가 0.5%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등락률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투자증권의 박성훈 연구원 연결해서 현재 출발 상황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약세네요. 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유럽 증시가 재정적자 문제로 2%대의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 증시도 설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3.6포인트가량 하락한 1890포인트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이틀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는 등 시장별로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업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정밀, 운수창고, 보험 업종이 좀 소폭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전기전자 업종이 0.5%가량 하락하며 가장 두드러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유통, 섬유의복, 전기가스, 통신업종 등도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한정기술, 현대장선, 글로비스, 현대건설 등이 1%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우리금융, 강원랜드, 두산중공업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이닉스는 최근 들어서 실적 전망 하향 조정 소식이 따르면서 3.6%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 KB금융, 신세계, 두산인프라코 등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상승으로 전환이 막 됐습니다. 코스피 현재 1896을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상승 추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텐데요. 이 코스피 어제 또 하락하면서 다시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을 낳기도 했거든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코스피가 1900선을 이제 밑돌며 3주째 조정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적으로는 아일랜드로 인해 다시 부각된 유럽 재정 적자 문제가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국내적으로는 연평도 사태로 인해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풀이됩니다. 더욱이 오는 12월 1일까지 한미연합훈련이 계속될 예정이어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당분간 유지될 수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특히 오늘 발표된 10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4.2% 감소하며 22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향후 경기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경기 선행지수 역시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8월 말 이후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만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강하게 이끌 만한 모멘텀이 아직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면 당분간은 주식시장은 상승 탄력은 일단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유럽 문제 등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둔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박성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환 채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시장 출발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예, 밤사이 아일랜드 구제금융안 합의에도 불구하고 유로전 우려가 지속되면서 유로화는 주요 통화에 대해서 하락을 하였습니다. 크리티컬 레벨인 1.32달러대와 121선을 하회하였고 역외 환율은 63.5원으로 올라섬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61원에 상승 개장하여 현재는 50원대 중후반으로 좀 내려선 모습입니다. 네, 환율 시장의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좀 고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장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예, 유로화 약세 속에서 63.5원으로 고점을 높이기도 했지만은 네고와 롱스탑으로 1151.5원으로 저점을 낮추고 전일 대비 5.9원 하락으로 장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최근 환율 급등으로 조선업체를 중심으로 매물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연말을 앞두고 목표치 달성을 위한 선박 수주가 집중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총 28척에 달하는 브라질 드릴십 수주가 유력시 되고 있고 미국 선사와 크루즈선 또 STX 조선은 브라질 선사와 벌크선 20척 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해양은 해양 플랜트 위주로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4대 중공업체들의 목표액이 400억 달러에 이르고 있고 또 대부분 초과 목표 달성이 예상이 됩니다. 이는 연말 예상치 못한 악재들로 혼란스러운 환시를 좀 진정시켜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로화의 낙폭이 예상보다 가팔라지면서 북한 악재 희석에도 불구하고 달러원 환율의 지지력을 좀 강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한편 한미 군사 훈련이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긴장감도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단에서 지속되는 네고와 중공업체의 매물 또 당국 개입 경계감 등의 추가 폭등은 자제시키고 있어서 금일도 장중 유로화와 증시 동향을 좀 주목하면서 전일과 비슷한 범위의 등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뭐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로 시장 자체가 좀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이를 좀 호재로 활용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채권 시장 출발 상황 정리해 볼까요? 예, 금일 개장 전 발표된 산업생산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함에 따라서 채권 시장은 국제 선물이 전일 대비 내틱 상승 개장하는 등 그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안전자산이 이렇게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자본 유입 규제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연기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면서 채권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어제 나왔던 주요 재료들을 한번 분석해 보고요. 오늘장 전망까지 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장중 달러원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투자 심리는 다소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고 3년물 10-2호에 대해서 재정부가 별다른 대책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에 스퀴즈성 수요로 3년물 중심의 강세가 지속이 되었고 선물시장 외국인이 매수 전환하면서 강세 폭은 확대되었습니다. 채권 시장은 수요 우위의 장세로 국채 선물이 월중 고점을 경신하는 등 강세를 보이면서 10월 금통위 직후에 주요 매물대 수준으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앞서도 들으셨겠지만은 개장 전에 발표된 10월 산업생산은 긍정적인 기저 효과와 수출 호전에 따라서 전년 동월 대비 14.8%로 큰 폭의 개선이 예상이 되었지만은 전년 동월비 13.5% 증가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였습니다. 또한 경기 선행지수와 경기 동행지수의 동반 하락으로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10월 금통위 직후에 주요 매물대를 상향 돌파하는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할 전망입니다. 10월 산업생산 부진에 따라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대내적으로 금융시장이 안정을 보이는 데 반해서는 유럽 재정위기와 북한 리스크 등으로 NDF 역의 환율이 1160원대로 재급등하였고 CDS 프리미엄 역시 110bp대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부담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외국인 역시 전일 국제선물 매수로 상승세를 견인하였지만 현물시장에서는 2거래일 연속 국고채를 매도하고 있어서 그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 포지션 변동 여부에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전문가 포트폴리오가 이어집니다. 네, 시장 개장이 된 지 시간이 어느덧 10분이 지났습니다. 현재 0.1% 코스피가 오르면서 1897을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0.7% 오르면서 497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향후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까지도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선물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좀 머쓱했습니다. 아침에 저희가 예상을 했을 때는 좀 두려움이 앞섰는데 막상 또 장을 열어놓고 보니까 좀 조용하게 끝이 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증시가 서울 증시고요. 네. 그리고 제일 강한 통화가 한국 원화입니다. 한마디로 뭐 이른바 뭐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라고 할까요? 긴장 고조 이런 걸 갖다가 전혀 주가와 환율에 이렇게 반영하지 않고 있는 형편인데요. 뭐 그걸 반영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하다못해 국제 외환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즉 지금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달러 강세, 그리고 유럽 증시,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이머징 증시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증시들의 어떤 급격한 조정 국면 진입, 이런 것들이 전혀 도외시되는 것은 뭐라고 설명이 될지 모르겠네요. 즉 뭐 시장이 전쟁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또 북한 재료는 늘 그랬다시피 이러다 말 재료에 그친다 하는 것과 또 뭐 옛날부터 내려온 서양 속담이죠. 짓는 게 물지 않는다고.
저렇게 북한의 어떤 대남 비난이나 협박에 말로 하는 그 협박의 수위가 높을수록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위험이라는 거, 즉 쉽게 말해서 전쟁이 날 수도 있는 현재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인 나라의 주가와 환율이 이렇게 강하다 손 치더라도 지금 유럽 재정 위기 그리고 중국의 긴축 이 두 가지로 압축되는 어떤 이른바 악재로 인해서 유럽과 뉴욕 증시가 빠지고 있고 또 달러는 급격하게 강세를 가고 있고 미국 국채라든지 금 같은 안전자산들이 강하게 가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은 다소 우려됩니다. 지금 혹시 김종성 앵커님 제가 달러원하고 유로달러 환율 겹쳐놓은 차트를 화면에 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보시죠. 네네. 자, 그러면은 지금 저기서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둔 부분을 좀 주의해 주신다면은 그 이전에 연초에는 우리 이머징 통화의 강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우리가 유로달러의 어떤 유로달러 흐름하고는 좀 다르게 왔습니다만 자, 지금 들어서 금년 이후 지난 여름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거울을 맞댔듯이 가고 있죠. 즉 국제 외환시장에서의 유로 약세 까만선이 유로달러 환율입니다. 유로달러가 위로 가는 강세 유로 강세 달러 약세에는 우리 환율이 빨간색의 환율은 떨어지고 유로가 약세를 보이면 환율이 오르고 했는 이런 흐름을 지금까지 보여줘 왔는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현 시세 지금 1160원 정도를 두고 1150원대 중반에서 다투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 레벨은 지금 1.31달러까지 추락한 유로달러 환율을 아직 뭐 제대로 반영 못한 환율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제가 그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신다면은 지금 어제 하루 같은 경우에 어제 하루 이제 결국 일요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공동 군사 훈련, 합동 훈련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긴장감은 높았습니다만 어제 우리 증시 막판에는 지수가 좀 이렇게 낙폭을 키웠습니다만 어쨌거나 강한 톤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저기 보시다시피 외국인은 팔았거든요. 외국인은 팔았습니다만 우리 기관들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나오는 빨간 막대 정부죠. 정부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 그 아래쪽의 그래프는 11월 24일, 23일 날 화요일 날 지난주 화요일 날 연평도 포격이 있었고 24일 날부터 그러면 이제 장이 열린 이래 그러면 어제까지 화수목금 그리고 어제까지 5일 동안에 결국 외국인들과 개인은 거의 9천억이 넘는 순매도 그런 보인 반면에 이제 기관과 정부의 매수 이렇게 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증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뭐 누군가가 팔면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 것이 시장이기 때문에 뭐 외국인이 사서 올라가든 뭐 우리 정부나 연기금이 사서 올라가면 그만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지금 이제 저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시장도 남들하고 같이 가주는 것이 길게 봤을 때 나중에 편하다는 얘기예요. 즉 이머징 증시가 되었건 유럽이나 뉴욕 증시가 되었건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동안 많이 올랐죠. 한 지난 2년 많이 올랐고 주가가 왜 빠지느냐?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졌다마는 뭐 쉬운 답이 없습니다. 옛날에 차범근 해설위원 축구 해설할 때 그렇죠. 뭐가 뭐 디딤발이 어떻고 이런 얘기 안 하고 차범근 해설위원은 그냥 저 선수가 잘못 찼어요 얘기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듯이 주가가 왜 빠지냐? 너무 많이 올랐기 빠지는 거고 주가가 왜 오르냐? 싼 맛에 오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다른 나라들의 증시가 이렇게 2011년을 앞두고 이렇게 뭐 유럽 재정위기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렇게 조정을 갖다가 상당폭 받는다는 얘기는 내년에 희망이 있는 거죠. 또 내년에는 다시 또 오를 만한 여지가 많이 생긴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저런 악재를 다 외면하고 특히나 우리 한국 고유의 어떤 지정학적 위험까지도 이렇게 팽팽하게 이렇게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이런 식으로 버틴다고 한다면은 내년에 남들 갈 때 우리는 더 이상 갈 여지가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다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수긍하기 힘들고 그다지 길게 보았을 때 건강한 장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남들 빠질 때 같이 빠져주는 게 맞고 다른 나라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 우리도 달러를 강세를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뭔가 좀 이렇게 고집스러운 그런 어떤 흐름이네요.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해주시긴 했는데 부정적이라는 표현보다는요.
부정적이라는 것은 지금 뭔가 뭐 망가지기를 바라는 것이 부정적인 표현인데 네.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길게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남들 아플 때 같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뭔가 억지스럽게 지금 주가가 강하고 원화가 강하고 하다는 것은 더군다나 지금 언제 다시 또 이렇게 폭격이 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것을 전혀 시장이 이렇게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그만큼 우리 한국 펀더멘털이 강하다라고 해버린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다소 지금 어떤 좀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안보 불감이요. 또 어떻게 본다면은 어떤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지난 1년간의 주가 랠리 그리고 어떤 원화 강세, 환율 하락 랠리 여기에 너무 젖어 있는 것은 아닌가. 아까 또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개인들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다소 인위적인 어떤 지수의 어떤 버팀목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좀 우려하는 겁니다. 네. 네. 저희가 어제까지도 시장에 대한 이 전망을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우리 시장에서 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 환율 시장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원달러 환율 움직임을 잘 지켜보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좀 올라가면 주식을 좀 매도하고 시장을 한번 바라보자 이런 평가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원화 가치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 우리 원화 시장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은 금년 내내 우리가 보았던 리포터, 우리가 뭐 방송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간에 들었던 얘기는 연말로 가면은 1,100원이 깨진다는 것이고 내년에 가면 뭐 한 1,050원, 뭐 1,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었습니다. 자, 뭐 북한 때문이다. 내지는 뭐 이렇게 유럽이 갑자기 망가질 줄 몰랐다. 늘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열에 9번 1,100원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아니죠. 지금은 오히려 1,100원대 중반이고 차라리 연말에 1,200원도 혹시 염두에 둬야 하는 그런 장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일단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짚고 싶고 그놈의 6천억 달러에 불과할 2차 양적 완화를 또 2조 달러라고 징징 울었던 골드만삭스. 그 골드만삭스에 잘 맞지도 않는 원화 환율 전망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골드만삭스에 잘 맞지도 않는 유가 전망 그런 거 듣지 마시고 그렇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환율 지금도 고점 매도를 얘기합니다만 제가 보내드린 두 번째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저 친구 또 재수없는 소리 아침부터 한다라고 하시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염두에는 두셔야 됩니다. 제가 차트에 왼쪽하고 오른쪽에 점선으로 원을 꺼놨습니다. 연초에 4월 무렵에 그때 구름대를 돌파하기 전의 모습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두터운 이렇게 구름대를 돌파하기 위한 진통 이 과정입니다. 저 정도의 두터운 구름대라는 것은 일목균형표상에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시사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정도 좀 높아진 레벨에서는 나올 만한 매물도 많다는 것과 우리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오르면 팔겠다는 심리가 저 두터운 구름대로 나타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매번 똑같이 반복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이. 그러나 왼쪽 그림 한번 보시고 오른쪽 그림도 한번 보신다면은 저 구름대가 다시 한번 돌파된 상황을 한번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 1, 2주 정도도 추이를 지켜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항상 시간이 아쉬워요. 센터장님, 그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선물의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05%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 0.6% 각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좀 짚어볼까요? 2원 90전 오르고 있고요. 1,150원 60전 선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다시 상승 반전됐고요. 흐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켓앤센 증시에서 이 개별 종목 흐름까지도 분석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